38번의 가장 핵심 소재는 friction. 이 마찰력 이야기다. 마찰력. 그래서 이 글은 마찰력이란 무엇인가? 하나, 아니면 마찰력의 정의와 마찰력의 긍정적 기능 두 가지. 마찰력이 해주는 좀 좋은 효과 두 가지. 그러니까 마찰력이란 무엇이냐? 마찰력의 긍정적 기능 두 가지. 요걸 기억해. 마찰력이란 뭐냐? 그리고 그래서 이게 어떤 학교에서는 다음 글에서 마찰력이 우리에게 긍정적 기능을 해주는 두 가지 경우를 우리말로 쓰시오. 그렇게 나온 학교도 있었어. 일단 봅시다. 처음 여기에 처음에는 마찰력의 정의야. 마찰력은 뭐냐? 힘이다. force, 힘이다. 사이에 두 개의 surface, 두 개의 표면 사이에 두 표면 사이의 힘입니다. 어떤 표면들이냐? sliding, 미끄러지거나 또는 trying to slide, 미끄러지려고 노력하는 across each other, 서로를 가로질러. 만약에 이 두 개가 이렇게 있다면, 두 표면이 있다면 이렇게 가면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지. 이렇게 가면 서로 얘는 얘로 이렇게 서로 가로질러 이렇게 미끄러지려고 해야지. 아니면 이 표면과 이 표면 사이에 이렇게 미끄러지려고 해야지.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사실 근데 마찰력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그지? 마찰력은. 다시 하면 마찰력은 서로를 가로질러 미끄러지고 있거나 또는 미끄러지려고 시도하는 두 개의 표면 사이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마찰력의 정의가 되겠지. 미끄러지고 있거나 미끄러지려고 노력하는 두 표면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것이 마찰력입니다. 됐고, 그 다음 서로 엇갈리게. 그 다음 지내보면 예를 들어 너가 책을 읽으려고 노력할 때 along the floor, 바닥 along 위에 along 뭐뭐를 따라 길을 따라가다, 강을 따라가다, 그럼 바닥을 따라.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바닥을 따라 네가 책을 이렇게 밀려고 시도할 때 마찰력은 책을 밀려고 하는 이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거 왜 빨간색? difficultly 하면 안 된다. 동현, 왜 안 돼? 지은, difficultly 안 된다. 왜? 오형식인데 보어가 오는 자리는 있어서 저기 이거 목적격 보어잖아. 목적격 보어. 그리고 make는 하여튼 이래저래 여기저기 거의 안 끼는 데가 없잖아. 사역동사에도 끼지, 가목적어, 진목적어에도 끼지. 여기처럼 형용사 보어를 취하는 대표동사 12개. 너무 있어. 형용사 보어를 취하는 대표동사 12개. look, sound, smell, taste, feel, be, become.
심. 있잖아 여기 메이크. 어? 항상 메이크는 요주의 인물이야. 요주의 인물. 어? 마치 그 전자발찌 차고 있는 놈들 있잖아 왜. 늘 이렇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놈이야 메이크는. 목적 보어 형용사 이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다음 마찰력은 항상 적용한다.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 마찰력은 항상 이럴 때는 일한다 하면서 그렇지 작용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향이냐 어떤 방향에 반대되는 방향 opposite 어떤 방향에 반대되는 방향 무슨 방향이냐 그 물체가 움직이거나 또는 움직이려고 시도하는 방향 그 방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마찰력은 항상 작용을 합니다. 당연하지. 만약에 자동차가 이렇게 가려고 하면 마찰력은 이렇게 작용을 하겠지. 그래야 차가 멈추지. 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면 차는 그냥 계속 가겠지. 계속. 그렇지. 항상 뭔가 이렇게 좀 멈추게 하고 세우게 하고 속도를 느리게 하고 그런 식으로 마찰력은 작용하니까 마찰력은 항상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거나 아니면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그 방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항상 작용을 합니다. 인데 이것도 위치냐 인 위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관계대명사 앞에 저렇게 전치사를 꼭 써야 돼. 인 위치라고. 그럼 이게 인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어떻게 안다? 안전한 왜? 문제는 이 앞에 선행사를 대충 뒷문장에 넣어봐. 그럼 보여. 봐라. 물체는 움직이고 있다 또는 움직이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 방향 안에서 막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 그 방향 속에서 물체는 움직이고 있거나 움직이려고 노력한다. 그 방향 속에서가 필요하잖아 인이. 원래 여기 있던 인이 이렇게 앞으로 뺀 거다. 인 위치야 인 위치. 그냥 위치하면 틀려. 그래서 전력은 항상 물체가 움직이는 물체 그래 움직이는 물체를 slow down 느리게 느리게 한다. 속도를 늦춘다. 가 되겠지. 다음 경민이 마찰력의 양은 의존한다 달려있다. 그 표면 물질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끄러운 표면은 마찰력이 약하지. 이런 거는 좀 거칠고 좀 울퉁불퉁하고 그런 데가 마찰력이 훨씬 강하게 작용을 하겠지. 그 다음 안 알려줌. 이거 뭐 떠오르는 거 없냐? 요거 딱 그래. 이제 떠오르는구나 이제. 그래. 더 B잖아. 그럼 무조건 뒤에 더 B 나온다고 했잖아. 이게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 이것만 있는 문장은 없으니까. 그럼 뭐야?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 이거잖아. 그럼 뭐 할수록?
표면이 더 거칠면 거칠수록 더 많은 마찰력이 그래 만들어집니다. 생산됩니다. 표면이 거칠면 거칠수록 더 많은 마찰력이 만들어집니다. 요런 게 이제 서술형 같은 걸로 나오기가 딱 좋은 길이고 딱 좋은 문장이다. 특히 소아고등학교는 더비더비 너무 좋아해. 그 학교는 보면 넌 매니저도 임시기. 다시 문장 맨 앞에 시작이 더 플러스 이렇게 비교급이면 무조건 더 플러스 비교급이 뒤에 나오게 되어 있다. 무조건 예외 없이. 그러면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 그리고 이런 거 쓸 때 더 비교급 A 주동, 더 비교급 B 주동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더비 주동, 더비 주동 이렇게 쓰면 돼. 그럼 단어의 순서 이런 거 이거는 뭐 어렵지 않지? 보면 더비 주어 동사, 더비 주어 동사 쓰면 되니까 어렵지 않겠지? 나오면 표면이 더 거칠면 거칠수록 더 많은 마찰력이 생산됩니다. 됐고, 그리고 또 하나 마찰력의 특징, 마찰력은 항상 열을 생산합니다. 열을. 그래서 왜 원시인들이 왜 불 피울 때 막 이거 하잖아. 이렇게 막 이거 그게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열을 만들잖아. 자, 그래서 그 다음 지각생 이거 해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만약 너가 너의 손을 너의 손을 길이면 함께 빨리 문지르거나 빨리 비비면 그것은 그 손들이 점점 더 따뜻해질 거다. get, grow, become 더하기 비교급 점점 더 뭐뭐해지다. 손이 점점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마찰력의 정의와 특징이야. 마찰력의 정의와 특징. 마찰력은 뭐다? 미끄러지고 있거나 미끄러지려고 하는 두 표면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마찰력의 특징 하나, 항상 움직이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둘, 마찰력은 항상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늦춘다. 셋, 마찰력의 양은 표면 물질에 달려있다. 그리고 넷, 마찰력은 항상 열을 발생시킨다. 요 네 가지가 마찰력의 특징. 오케이?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마찰력이 유용한 경우, 마찰력이 쓸모 있는 경우 사례 두 가지다. 이거 보지 않고도 이글 마찰력의 정의, 마찰력의 특징 네 가지, 그리고 마찰력이 유용한 경우 둘 이렇게 아예 요거를 틀을 딱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시험 시간에 다시 이거를 읽을 필요가 없잖아. 굳이 이거를 시간이 굉장히 절약되고 서술형 문제 같은 거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정리를 그렇게 해놔. 다음 또니 마찰력은 아주 쓸모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막아주니까. prevent, 막아주니까. 뭘 막아줘? 우리의 신발이 미끄러지는 걸 막아주니까. 바닥에 뭐 할 때? when you walk. 우리가 걸을 때 우리의 신발이 바닥에 찍 미끄러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유용한 힘이 될 수 있다. 하나. 두 번째, 이번엔 뭐 하니까? 자동차 타이어가 도로에서 미끄러지는 거를 막아주기 때문에 마찰력은 유용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ecause it prevents, because it stops 이런 거야. 두 가지를 막아주기 때문에 바닥에 신발이 미끄러지는 걸 막아주고 차 타이어가 도로에서 미끄러지는 걸 막아주고 하니까 아주 유용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막아주면 난리 나지. 우리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겠지. 그리고 도로의 차들은 영원히 가겠지. 영원히 멈추지 못하고 이렇게 가겠지. 보면 다음 너가 걸을 때 마찰력은 너의 신발 바닥과 바닥 사이 당신의 신발의 그 접지면, 신발이 바닥에 닿는 요면과 그리고 그 바닥, 그 사이에서 마찰력이 발생됩니다. 컴마 ing네. 동시나 연속. 그냥 동시로 가자. 그래서 작용합니다. 바닥을 이렇게 붙잡아주는. 또 하나? 미끄러지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작용을, 그런 행동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마찰력의 정의, 마찰력의 특징, 마찰력이 유형한 경우 두 가지. 그러면 두 문제. 두 문제를 봅시다. 이 글을 읽고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은 뭐냐? 그리고 이건 요약인데 혹시 어려운 단어. 이건 뭐야? 그래, 이로운. 그 다음에 이거는 손바닥. 여기. 이건 알겠지? F는 그다음에 이것도 이거와 같고 이로운. 이건 해로운이지? 반대. 그렇지? 그러면 두 문제 해서 답을 메모해 보세요. 쓴 거야, 이 숫자? 깜놀. 두 번째 문장은 거의 다 맞은 것 같은데 첫 번째 번째가
차를 운전할 때 왜 마찰력이 이롭냐? 아까 있잖아. 미끄러지는 걸 막아주니까 이런 있잖아. 있잖아. 그래서 따라하네. 그 성분 따라해서. 물론 일본이 약간 치사하긴 해. 약간 치사해. 2번? 아 진짜 실망이야. 왜? 뭐 이런 거. 어디 읽고 왔어? 오만 다 1번이 참 이렇게 많이 할 줄이야. 다 1번이면 되네. 그래. 1번이 좀 치사하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뭐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걸 수는 없어. 첫 번째. 이때는 이게 의문사야. 어느 방향으로 마찰력은 작용하느냐? 항상 움직이는 물체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했지. 두 번째, 마찰력의 양은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 아까 뭐에 의해서? 바로 그 표면 물질에 의해 마찰력의 양이 달려있다. 그래서 표면이 더 거칠면 마찰력이 더 크고 매끈매끈하면 이런 거에 마찰력은 적겠지.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3번은 왜 우리가 운전할 때 마찰력이 장점이 되고 이롭냐. 미끄러지는 거를 도로에서 미끄러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했고 5번은 마찰력은 어디서 발생하고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하느냐. 네가 걸을 때 마찰력은 어디서 발생하냐. 바닥과 이 신발의 바닥에 닿는 이 접지면 사이에서 발생을 하고 그것이 역시 미끄러지는 걸 막아준다 했잖아. 그러니까 5번도 대답이 가능하지. 그런데 너의 손바닥을 거친 표면에 터치야. 이렇게 그냥 터치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냥 터치하는데 뭔 일이 일어나겠어? 문질러야 열이 발생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지. 요 터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아까 여기 문지르다. 이거 할 때 열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냥 대기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지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40번인가? 이건 이미 40번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 지금 40번에 계속 가장 핵심 키워드는 권위 있는 부모야. 권위 있는 부모. 근데 이게 권위 있는 부모가 무조건 무서운 부모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거는 뭔가 이렇게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그 자녀들이 굉장히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볍지 않은 부모, 권위가 있는 부모. 그러면서 사실 여기서 내가 봤을 때 이 글에서의 권위가 있는 부모는 굉장히 어떤 그 자녀의 어떤 그 발전이나 양육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부모. 그게 이제 여기 권위가 있는 부모인데 이게 바로 이거야. 이거의 명사가 authority. 이게 권위거든. 이게 그래서 authoritative. 권위가 있는 부모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는 부모는 어떠하며 첫 번째 아이들이 어려움에 잘 대처하며 뭐 학교 생활의 어려움, 친구 관계의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잘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해결하며 또 권위 있는 부모는
자녀의 학교 생활에 잘 관여하며, 예를 들어 뭐 학부모 참관 수업 그런 거 하면 꼬박꼬박 잘 가고, 또 무슨 학교에서 무슨 뭐 발표회 같은 거 하면 그런 거 잘 참여하고, 학교 축제 뭐 이런 거 하면 또 가서 우리 아이가 또 어떻게 준비했나 잘 봐주고 격려해주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모의 아이들은 학습을 잘한다. 뭐 이건데 나는 솔직히 그다지 그렇게 동의하지는 못하겠어. 이게 보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 학부모님이 학교 생활에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면 좋은 일도 있지만 약간 마이너스적인 일도 있지 않냐? 우리나라에서 약간 무슨 치맛바람이니 뭐 이제 그런 것 좀 있고 뭐 그래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좀 있고 자꾸 이제 막 계속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좀 잘 보이고 막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선생님이 뭐 그 친구만 좀 더 신경 쓴다든지 약간 그런 부작용 같은 거 있잖아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서 좀 그러긴 한데 그냥 이 글만 그렇게 이해해. 이 글만 내용에 뭐 꼭 동의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보면 선생님 어머니는 내가 가끔씩 내가 언젠가 한번 내가 가족 식사할 때 내가 우리 엄니한테 물어봤어. 엄니, 제가 정말 어머니의 아들이 맞긴 맞나요? 왜? 어떻게 12년 동안 학교에 단 한 번도 안 올 수가 있냐? 초등학교 입학식도 우리 어머니 안 왔어. 옆집 아줌마 보냈어. 옆집 아줌마 보냈어. 보면 초등학교 졸업식 안 오셨어. 중학교 입학식 말할 것도 없고 중학교 졸업식 때도 안 왔어. 어머니도 안 오고 아버지도 안 오고 그날 아침에 웬일로 아버지가 나한테 5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더라고. 그 당시 5만 원이면 꽤 큰 돈이잖아. 그래서 애들하고 놀라고 5만 원을 준 거야. 그래서 이야, 이 거금을. 근데 기쁨도 잠시. 졸업식 끝나니까 다 가족들이 와가지고 가족들하고 다 놀러 가더라. 밥 먹으러 가고. 그래서 돈은 있는데 쓸 데가 없는 거야. 그때 이제 인생의 외로움을 처음 맛봤지.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식 우리 어머니 안 왔어. 이 정도면 거의 새엄마 아니냐? 이 정도면? 아니 요새 새엄마도 잘해주시니까 이 정도면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거의 동화 속에 나오는 학대하는 어머니 아닐까?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냐고 보면.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이러저러한 일로 학교에 단 한 번도 온 적 없어. 단 한 번도. 물론 바쁘셔서 뭐 장사하고 뭐 그러느라고 가게문 닫고 뭐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가끔씩은 보면.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학교 졸업식 때 딱 한 번 오셨어. 대학교 졸업식 때 딱. 그게 우리 어머니가 학교라는 곳에 오신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보면 이 정도면 거의 방치지. 거의 보면. 봅시다. 보면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study 연구에 따르면 스웨디시 어느 나라? 스웨덴의 청소년들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important factor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factor 요인 뭐의 요인이냐? 청소년들의 academic success academic 학업의 학문적인 그래서 학업의 성공이니까 결국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 청소년의 학업 성공의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이게 주어야. 이게 주어야. 다시 스웨덴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학업 성공의 중요한 요인은 입니다. 뭐냐? How they respond.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뭐에게? Challenge. 문제.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똑같은 어려움이 닥쳐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굉장히 막 이렇게 흥분하면서 이성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뭐 짜증을 내면서 그리고 막 이제 뭐 남 탓하거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 꼴일까 뭐 이렇게 반응하는 친구가 있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대처하는 친구가 있고 결국 그거다. 다시 하면 청소년의 학업 성공의 중요한 요인은 어려움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입니다. 어려움에. 그러면 이런 친구는 예를 들어 정말 뭐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나 어려운 내용이 나와도 그냥 거기에 그냥 차분하게 한 번에 이해 못하면 한 번 더 보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근데 그러지 않은 아이는 뭐 이딴 게 다 있어? 뭐 이딴 걸 나보고 배우라고? 이딴 게 나중에 쓸모가 있는 거야? 계속 그렇게 그냥 원망하고 투덜투덜 불평하고 그러면 결국 학업 성공은 좀 힘들겠지.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거는 결국 어려운 문제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거입니다. 다음 강민. 네. 네가 지금 졸고 있잖아. 새끼한테 졸려가지고 씨. 일단 뭐 한대? 그 연구는 리포트면 뭐 한다야? 기록? 야, 기록이면은 이걸 썼겠지. 뭐 리코더나 이런 게 있지. 리포트, 대학생들의 리포트. 이게 뭐야? 우리말로 보고서나 보고서, 보고하다, 보고서. 그 연구는 보고한다. 뭐라고? 저게 뭐예요? 아씨, 씨. 알려줘, 동현. 네. 그거 말고 앞에 거. 야, 어떻게, 씨. 야, 어떻게 이걸 모르냐? 직면하다, 얼굴 직면, 마주하다. 그러면, 예?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그래, 어려움에 마주했을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다음 문장을 잘 읽어야 돼. 요 문장. 건설이 양육하는 스타일 수동적 이력 그리고 실패 두려움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이게 안 되는 가장 큰, 왜 이게 아직도 안 되냐, 이 구조가. 그리고 봐. 너는 이거 보면서 여기서부터 갔지, 이렇게.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영어는 중요한 게 어디 나온다? 왜 앞에는 갖다가 깡그리 잊어버리고 뒤를 가지고 어떻게 수습을 하려고 하니까 수습이 안 되지, 이놈새끼야. 민호 해봐. 그 언니는 언니 그래, 권위 있는. 양육 스타일에서 줄된 청소년들 그래. 우와. 아이씨, 잠깐만, 씨.
주, 분, 동이잖아. 이 새끼야. 그건 주분동이면 우리 허건을 하잖아. 2, 1, 3. 그럼 이렇게 넘어가잖아. 넘어가야 되는데 너는 여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될 턱이 있니 이 새끼야? 으이씨. 권위 있는 양육 스타일, 대단히 권위가 있는 어떤 양육 패턴이나 어떤 그 양육 방식 그런 거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권위 있는 양육 스타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한테 자란 아이들은 그게 노출당한 거. 노출당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과거 분사가 온 거지. 수동이니까 수동. 그리고 청소년들이니까 여기가 아가 왔겠지. 이 구조를 모르면 여기다가 이렇게 is 해놔도 별로 이상한 게 안 보이잖아. 스타일 is 맞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주분동은 복해든 어법이든 둘 다 겁나 중요한 거잖아. 그리고 이거는 본인이 한 번만 딱 넘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내 거야. 그 한 번이 참. 한 번이 지금 6월인데 아직도 안 돼. 그지? 권위 있는 양육 스타일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그 다음에 이거 be likely to 나왔잖아. 뭐뭐인 것 같다는데 문제는 less야 less. 보다 덜 뭐뭐 하는 것 같다. less니까 만약에 뭘 했다면 더 뭐뭐 한 것 같다. 근데 less니까 이런 아이들은 보다 덜 수동적이고 보다 덜 무기력하고 보다 덜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 뭐 했을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라고 그 연구는 보고합니다. 절대 영어는 앞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뒤에 아무리 길게 이렇게 발버둥을 쳐도 결론은 보고한다잖아. 결론은 보면 이게 영어잖아. 이게 그럼 다시 하면 그 연구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권위 있는 양육 스타일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덜 수동적이고 무기력하며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보고합니다. 다시 해봐. 그 연구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야, 권위적이라면 좀 아니 권위 있는이라고 해. 권위적이는 좀 부정적인 의미잖아. 권위 있는 양육하는 스타일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덜 수동적이고 무기력하며 실패를 덜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보고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권위 있는 양육 스타일에 노출된 아이들은 능동적이며, 그렇지? 그리고 무기력하지 않고 적극적이며,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도전적입니다. 진취적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 그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스웨덴 보고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지훈이 이번에는 위스콘신과 북부 캘리포니아의 위스콘신과 북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9개 고등학교에 또 다른 9개 고등학교에 대한 또 다른 연구는 나타낸다, 보여줍니다. 권위 있는 학부모들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권위 있는 부모님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잘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뭐 때문에? 왜냐하면 이 부모들은 그들의 학생들의 학교 활동에 그들의 아이들의 학교 활동에 관여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두다 못한데 인투는 뭐뭐 아니잖아. 뭐뭐 안에 두다니까 결론적으로 너타지 너타. 뭐뭐 안에 두다면 너나.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들의 학교 생활에 좀 관여하고 좀 개입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며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제 어떤 스타일의 아이들과 어울리며 학교에서 예를 들어 학교에서 무슨 동아리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뭐 등등등 그런 거 있잖아. 왜 그런 거에 어떤 관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 거에 더 많은 노력을 넣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부모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잘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항상 앞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다음 동의하는 즉 자꾸 권위가 있는 부모님들은 그들의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는 거 같고 그 프로그램에 그들이 모험하는 경향이 있다. 그건 그냥 펜두고 참석. 그래. 그리고 세 번째 참석하고 그들의 아이의 스포츠를 보고 네 번째 그들의 과목을 선택하는 걸 도와준다. 그래. 즉 다시 말해 권위가 있는 부모들은 이번엔 반대야. 또 뭐뭐인 것 같단데 뭘이잖아. 더 상당히 더 뭐뭐 하는 것 같단데 네 개야. 투 원형 권위가 있는 부모들은 이 네 가지를 더 많이 상당히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첫째, 그 자녀의 숙제를 더 많이 도와주는 것 같다. 둘째, 학교 행사에 더 많이 참석하는 것 같다. 셋째, 스포츠 활동을 하는 그들의 자녀들을 더 많이 보러 가는 것 같다. 뭐 어린이 축구 교실 뭐 이런 거 시합 있다. 그러면 이제 경기장에 더 많이 가는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그 강의를 선택하는 것을 더 많이 도와주는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나라 대학교처럼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니까 우리나라도 된다고 하지요. 고교 학점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뭐 될 것 같긴 한데 보면 뭐 192학점인가 졸업학점이 뭐 그렇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과목을 선택을 해야 돼. 과목을 지금도 있긴 있지. 예를 들어 뭐 선택 과목 같은 거 너희 아마 지금 조사하지 않나? 하잖아. 뭐 사회 과목이라든지 탐 과목 같은 거 조사할 때 그런 과정을 선택하도록 더 많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권위가 있는 부모들은 사실 여기는 이게 권위가 있는 이라기보다도 뭐라고 해야 되나? 더 관심 있는 부모들은 차라리 그 단어로 바꾸면 좋겠어. 더 관심이 있는 부모들은 아무튼 뭐 이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은민이 게다가 이 부모들은 그들의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들의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을 더 많이 압니다. 첫째, 그들의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둘째,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들이 어떻게 수행하고 즉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더 많이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뭐 한다? 칭찬합니다. 두 가지를. 첫째, 학업의 탁월함을. 그러니까 즉 어떤 그 공부를 좀 잘하는 거, 공부에서 좀 탁월함, 뭐 시험을 잘 보거나 그거를 칭찬합니다. 하나. 또 뭘 칭찬하냐? working hard의 중요성을. working hard.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즉 노력의 중요성을 칭찬합니다. 뭐보다? 다른 부모들이 원래 이 자리에 들어갈 단어는 원래 이 자리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 단어 다른 부모들이 칭찬하는 것보다 이거랑 이거를 더 많이 칭찬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 타고 위 연구는 보여줍니다. 권위가 있는 부모의 아이들은 종종 학업적으로 성공합니다. 이거 because 여기서는 뭐 때문에? 그들이 더 기꺼이 뭐뭐 하기 때문에. 기꺼이 아까 얘기했잖아. 권위가 있는 부모의 아이들은 덜 수동적이며 덜 무기력하며 그리고 덜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 이 말은 결국 이 아이들이 더 그들의 어려움을 기꺼이 다루려고 하니까 덤벼보는 거지 이제. 그리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의 부모님들의 적극적 관련, 개입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의 학교생활 하나를 다 지켜보고 보시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아이들이 할 가능성이 좀 높겠지. 물론 이제 그 반대로 엇나가는 경우도 좀 있긴 하지만 대체로. 그래서 이 글에 이걸 다시 한번 쓱 훑으면 이 보면 청소년의 학업 성공의 중요한 요인은 뭐다?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누가 그런 말 했더라? 우리의 인생의 10%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 우리에게 닥치는 일이 우리 인생의 10%래. 나머지 90%는 그 우리에게 닥치는 일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것이 90%다. 누가 그런 멋진 말을 했더라. 이 보면. 그래서 살면서 이제 어떻게 나한테 벌어지는 일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가장 좋은 건 흥분하지 않는 거.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거. 순간적으로 욱 하거나 막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거 해가지고 굉장히 평생 후회할 만한 그런 일을 하는 경우 있잖아. 왜 보면 특히 너희 남학생들 나중에 이제 음주가 가능해졌을 때 특히 술 먹고 술김에 그러지 말어. 절대로 보면. 그리고 꼭 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이쪽에서 둘이 술 먹고 있고 이쪽에서 둘이 먹고 있으면 별로 문제가 없어. 이상하게 이 수컷들은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모여있고 이러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나 봐. 이게 괜히 뭐 한번 진짜 시비 걸고 싶고 괜히 힘들어하고 싶고 이런 그 객기 같은 게 있어. 나도 그랬고. 나도 이상하게 이렇게 한 7, 8명 이렇게 모이면 갑자기 뭐 그냥 거의 겁이 사라져 막 이렇게 보면. 근데 이쪽에 7, 8명이야. 이쪽에 7, 8명이야. 그러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 그럴 때 절대 이렇게 확 술김에 하지 마. 나중에 정말 크게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기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봤더니 권위가 있는 부모들의 아이들은 어떤가 봤더니 이렇더라. 한마디로 대단히 적극적, 진취적이더라. 그리고 미국의 연구는 보니까 권위가 있는 부모님의 아이들이 학교
학교 생활을 잘하더라. 왜? 부모님이 굉장히 자녀의 학교 생활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니까. 즉 예를 들어서 뭐 숙제 도와주고 꼬박꼬박 학교에 이렇게 참석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학교 생활 어떻게 하는지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권위가 있는 부모님들은 어떤 공부를 잘하는 거의 중요성, 열심히 노력하는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해줍니다. 권위가 있는 부모님의 자녀들의 특징, 그리고 권위 있는 부모들의 특징이 나온 거지.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권위가 있는 자녀들의 특징, 특징이 거의 한 학교 생활을 잘한다. 어디 갔어? 잘하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권위 있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의 특징.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권위 있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뭐 이렇게 하고 더 많이 알고 있고 뭐 이렇게, 그리고 더 많이 칭찬한다. 그리고 이만큼이 권위 있는 부모님들의 특징. 권위 있는 부모의 자녀들의 특징, 부모의 특징. 이렇게 딱 두 개만 이해하면 되지. 권위 있는 부모님의 자식들의 특징, 권위 있는 부모의 특징. 두 가지를 이렇게 이해해 놓으면 되겠다. 그래서 앞에 거랑 이거랑 일단 먼저 써보시고